네, 저랑 같이 꽃 따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꽃 따러 갈 하우스는 저 맨 꼭대기에 있는 하우스로 들어갈 겁니다.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레드양 하우스입니다. 레드양 하우스. 레드양 하우스인데 평수로는 한 1050평 정도 된다. 1050평. 작년에 많이 달렸던 나무는 좀 안 달리고 올해 작년에 안 달렸던 나무는 올해 좀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꽃을 보시면은 너무 많이 왔어요. 작년에 안 달렸던 나무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꽃을 좀 따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꽃은 가지를 보시고 가지를 그대로 다 따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이 하나도 없게 꽃이 하나도 없게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주시면은 꽃이 없는 가지는 나중에 지금 한 템포 늦춰가지고 5월 중순이나 늦어도 6월 순이 가지에서 올라오게 된다. 보시면은 요 두 가지는 내년 봄에 꽃필 가지를 만드는 예비지가 됩니다. 예비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올해 꽃이 폈죠. 그럼 올해 열매를 따먹는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꽃은 주로 안쪽에 걸 많이 따고요. 바깥쪽으로는 많이 남겨둡니다. 안쪽에 거는, 왜냐하면 안쪽에 거는 햇빛이 안 들어서 여기 거는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크지도 않고 의외로 당도도 좀 바깥에 있는 것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주게 됩니다. 주로 꽃을 이 앞에라도 몇 개 놔두면은 요 꽃 아래쪽으로 남겨진 데서 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꽃을 딸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따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따주시면 되고, 꽃을 보면은, 보이시려나? 꽃을 보면은 이렇게 가지에서 잎이 없이 바로 나오는 직화, 이런 거는 안 좋은 꽃이기 때문에 따주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두는 꽃은, 이렇게 잎을 가지고 태어나는 꽃은 유엽화라고 하는데, 이 가지 하나에 꽃이 하나 오르는 거를 단생 유엽화. 그리고 요 보시면 나중에 레디향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천양 같은 경우는 요 사이사이에 또 꽃을 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총상 유엽화라고 하는데, 일단은 망감류에서 제일 좋은 꽃은 잎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왜 그러냐면 요 열매에 대한 영양분 공급을 요 잎에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밥그릇을 타고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영양분을 기존 잎이나 아니면 옆에 가지에서 빼오기 때문에 직화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은 꽃입니다. 직화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쓰냐면 어, 해거리를 하는데 너무 꽃이 안 왔다 할 경우에는 직화도 그냥 놔둬서 키워도 됩니다. 그럴 때는 직화도 귀한 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너무 꽃이 많기 때문에 꽃을 이렇게 최대한 따주게 되는데, 내년에 어, 열매를 달 가지를 만들면서 꽃을 따주시면 됩니다. 꽃을 딴 가지는 내년에 내년에 열매가 달릴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깨끗하게 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가지는 내년, 요 가지는 올해,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 비율은
나무나 열매 크기에 따라 틀린데, 레드향 같은 경우는 열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은 한 가지를 열매로 놔두면은 나머지 두 가지는 3대 2 정도로 두 가지는 싹 따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열매가 클수록 이렇게 남기는 가지를 좀 많이 남겨주시고, 열매가 작을수록 엽과비를 적게 요구하는 나무일수록 그 꽃 따는 가지나 비율을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 꽃을 딸 때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파리 있는 열매도 싹 따주시면은 어차피 내년에 또 열매를 달려가지고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잎이 없이 그냥 다 직화로만 왔잖아요. 그러면은 잡고 이렇게 한 번에 싹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제 순이 나오게 됩니다. 꽃이 필 때는 이제 원래 꽃이 피면서 다른 순도 나와줘야 되는데, 순이 안 나오고 꽃만 이렇게 필 때는 꽃이 다 지고 웬만한 1차원가 할 사이에 순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꽃 따서 바로 순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무도 각자 다 자기 할 일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꽃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나무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나무 하나 가지고 몇씩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일일이 따주면 더 좋은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벌써 개화가 다 돼가지고 이 꽃잎까지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열매를 따려고 자꾸 건들다 보면은 유과기 때 표면에 상처가 나면은 이게 딸 때까지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꽃 따는 시기도, 꽃 따는 시기는 언제부터냐면 이렇게 면봉보다 좀 작을 때 하얀 기가 보일 때, 이때부터 시작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꽃 피기 시작할 때는 이 꽃 따는 시기가 좀 늦은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따주지 않으면은 해거리를 하기 때문에 따줘야 됩니다. 최대한 꽃 벌어진 꽃을 조금 건들지 말고 따주시면 돼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안 달렸던 나무라, 해거리 하면서 쉬었던 나무라 꽃이 많이 왔고, 보시면은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과하게 달렸어요. 좀 많이 달려가지고 적과도 거의 안 해가지고 많이 달린 나무기 때문에 올해는 꽃이 하나도 없고 다 순만, 봄순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봄순이 많이 나오면은 뭐 또 이거 한 해 쉬고 내년에 또 저렇게 또 많이 달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해거리 하는 나무의 비율을 잘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못 맞춰줄 경우에는 무조건 꽃따기 1차원학과 끝나가지고 적과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해거리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전체적인 수익 금액이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꽃따기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무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가지가 3개잖아요. 3개면은 따줍니다. 따져요. 따줍니다. 이렇게
가지가 세 가지일 때는 한 가지만 남기고 두 가지는 다 따가지고 이 녀석한테 올해 양분도 공급해주고 내년에 열매 달릴 가지 예비지로 이렇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깥쪽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 안 따셔도 되고 주로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녀석들을 많이 따시면 돼요. 꽃이 많이 핀 나무는 많이 따줄수록 나무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니까 과감하게 따시면 됩니다. 이 장갑을 끼면 좋은데 장갑을 끼면은 손이 좀 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안 끼고 그냥 작업합니다. 해봐야 나무 몇 개 못하겠죠 하루에. 이걸 최대한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무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열매 열리는 특징이라든가 그런 건 나무마다 품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 적과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안쪽에 거를 웬만하면 다 따주시라는 거고, 열매는 바깥쪽으로 달려야 맛있는 열매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을 위한 가지, 올해 가지 이렇게. 저는 좀 양이 많아서 빨리 따느라고 이렇게 막 잡아 뜯는데, 집에서라면은 가정집 베란다 같은 경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 꽃향기를 맡아가면서 살짝 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을 따줄 때는 이 줄기가 시작되는 곳부터 다 따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중간에 꽃이 하나 있거나 밑에라도 꽃이 있으면은 꽃을 피우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새순을 안 내기 때문에 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작되는 곳부터 쭉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할 게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다 따져야 돼요. 이상 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적화를 잘 하셔서 크고 맛있는 감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